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한 학교씩 2023학년도 입학전형 시행 계획안을 보면서 어떤 점들이 변화하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요강이 나오고 나서 정확한 분석 한 번 더 할 예정인데요. 오늘 방송의 경우는 모집 요강이 나오기 전에 변화된 중앙대학교 전형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바뀌게 되었고 바뀜으로 인한 예측이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이유 간단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늘 방송은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모집 요강이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중앙대학교. 오늘은 중앙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중앙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1등급 학생들도 2등급 학생들도 안정 혹은 상향으로 보는 대학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대학교 선발 인원의 변화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 이렇게 지역균형이라고 써져 있죠. 이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종합전형의 경우는 이렇게 6.2%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고요. 논술도 소폭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시해서 이렇게 학생을 채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는 그래도 학종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고른 기회 전형인데요. 고른 기회 전형 뭐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논술 전형만큼 선발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고른 기회 전형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고른 기회의 기회를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중앙대학교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022학년도에는 이렇게 졸업생들만 지원이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2023학년도부터는 졸업자부터 가능하다. 즉, 이 졸업생부터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점점 넘치는 재수생과 반수생을 겨냥해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대학의 의도가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경우는 경쟁률의 상승, 성적의 상승,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의 학교장 추천 인원도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 10명 이내로 학교장 추천을 둘 수 있었으나 이제는 20명까지 졸업자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추천에 큰 의미가 없어지는, 즉 추천이 없는 교과 전형에 가까워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천 제한이 없는 이번 연도 건국대학교 일반 교과 전형은 교과 전형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중앙대가 20명씩 재수생을 포함해서 추천을 한다면 이번 연도 경쟁률과 성적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3합 6이었으니까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3합 7로 변경되었는데 이번 연도나 작년도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바뀐 게 없다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올해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상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안성 캠퍼스가 이렇게 수능 최저를 폐지했다는 정도, 그래서 합격 컷이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봉사활동이 제약이 참 많은데요. 그것을 반영하듯 이번에 이제 교과 70에서 비교과 30에서 교과 90에서 비교과 10 그리고 봉사가 없는 출결만 들어가 있는 이렇게 반영된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과 반영 방법의 변화인데요. 사실 오늘 중앙대학교를 해야겠다,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다짐했던 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과거에는 인문계열은 국영수 4만 봤었고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만 봤었는데 이번에는 국영수 4과 모두 다 본다고 합니다. 즉
인문계 학생들도 과학 점수를 반영하고 자연계 학생들도 사회 점수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인문계니까 그냥 과학 버려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개학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폭의 교차 지원도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고요. 중앙대학교 직윤으로 오는 학생들은 국영수 사과 모두 다 챙겨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논술 반영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논술 전형에서 이런 교과 반영이 크진 않겠지만 아마 2023 학년도 합격 컷이 공개되면 표면적으로는 합격 등급대가 상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10과목만 잘하면 되었다면 이제는 5과목만 잘해도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성적이 표면적으로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중앙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정말 인재상에 맞게 선발했다라고도 느껴졌습니다. 다빈치의 경우 전공성도 전공성이지만 다양한 경험을 깊이 있게 해본 학생, 또 계열에 적합하여 책도 읽고 탐구활동을 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선발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입학사정관님들께서도 이런 발전 가능성을 보시지 않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탐구형 같은 경우는 컨설턴트가 봤을 때 와, 얘 진짜 생기부 좋다. 전공성 진짜 강하다. 얘는 뽑히겠다. 라고 느꼈던 학생들이 저는 뽑혔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적대가 갖춰져 있었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활기록부 준비 방법은 차근차근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훌륭한 생기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소프트 인재 전형이 폐지가 되고 이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이렇게 나눠서 선발하고 있고요. 다빈치 인재와 탐구형 인재로 분할하여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자녀에서 4자녀로 다자녀 전형이 변경되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만약 4자녀에 속한다라고 한다면 다자녀 전형 추천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선발 인원의 변화입니다. 작년의 경우 지역균형, 여기 지역균형 보이시죠? 지역균형, 다빈치, 탐구형 이렇게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였다면 2023학년도는 아닙니다.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은 직윤을 이렇게 통으로 선발하고 특히 어문 계열의 경우 탐구형 인재에서 국어국문학과와 영어영문학과를 제외하고는 선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네. 즉 전공성이 매우 짙은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고 통합적인 다양한 경험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싶다는데요. 그럼 전공성도 강하고 다양한 경험을 만드는 학교는 주로 어디일까요? 라고 한다면 특목고, 외고가 그 대상이 되겠죠. 근데 어문 계열에서 특목고가 주로 넣었던 탐구형 인재가 없어졌다면 그 학생들은 다빈치 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직유는 특목고가 많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일반고에서 국문학과와 영문학과를 제외한 어문 계열을 넣겠다라고 한다면 작년에는 가능했으나 올해의 경우는 특목고와 외고를 이겨야 가능하다는 결론, 즉 생기부의 우수성이 작년 대비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치국제학과, 이 학과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외고에서 어문 계열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보다 사회과학 계열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치국제학과도 외고 학생들만큼 생기부가 좋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아니면 일반고 학생들은 중앙대 다빈치 면접 날짜랑 겹치는 다른 학교를 찾아봐야 하는데요. 만약 이번 연도처럼 중앙대가 면접 날짜 겹치는 학교 있으면 날짜 변경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 어문 계열 지원하는 일반고 학생들은 국문학과나 영문학과가 아니면 정말 힘들 수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 개방 이렇게 통으로 직윤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작년 입시 결과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2022학년도 컷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보시면서 앞으로 모집 요강이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탐구형만 뽑는지 아니면 다빈치만 뽑는지 아니면 작년과 동일하게 골고루 뽑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3월이 오기 전에 미리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한다면 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3월이 되기 전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것까지 챙겨야 하는지 알고 계시다면 9월에 남들보다 덜 후회하면서 원서를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위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고되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빅토립시랩도 최선을 다해서 곁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